오늘은 알코올 간질환 2부입니다. 알코올 간질환 진행에 영향을 미친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코올의 양입니다. 당연히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영향을 많이 미치겠죠. 남성의 경우 하루 40g 이상, 여성의 경우 하루 20g 이상의 알코올을 매일 섭취할 경우 간질환의 진행에 영향을 미칩니다. 소주 한 병이 약 알코올 양이 54g 정도 들어있습니다. 막걸리 한 병인 경우 약 35g의 알코올이 들어있습니다. 맥주 한 캔인 경우는 약 13g, 맥주 큰 병인 경우는 약 23g의 알코올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와인인 경우 와인 한 병당 약 77g의 알코올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즉 소주로 따져서 남성의 경우 소주 5잔 이상, 막걸리 한 병 이상, 맥주 1000cc 이상, 와인 반병 이상 먹을 때 알코올성 간질환에 진행에 영향을 미칩니다. 알코올을 마시는 횟수도 영향을 미칠 텐데 당연히 매일 마시는 경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매일 마시지 않더라도 한 번에 얼마나 많은 양을 마시는지에 대해서도 큰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폭음의 정의는 남자의 경우는 2시간 안에 소주 5잔 이상, 여성의 경우 4잔 이상 마실 때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체중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날씬한 사람에 비해 비만한 사람이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만성간염 환자가 술을 마실 경우 간 질환의 진행이 더 빠를 수가 있습니다. 즉 만성 비형간염, 만성 C형간염 환자들이 술을 마시게 되면 일반 사람들에 비해 더 빨리 간질환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서 흡연을 하는 경우도 더 간질환의 진행에 영향을 더 미치게 됩니다. 커피는 간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어서 전반적으로 술에 의한 그 간에 대한 영향도 억제할 수가 있고요. 만성 질환, 만성 간질환에서도 간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알코올 금단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빈맥, 발한, 손떨림 등 자율신경계 항진 증상이 나타납니다. 구역, 구토 등의 소화기 증상이 있는데 적은 양의 알코올로도 이런 증상이 유발할 경우에는 오히려 알코올로부터 간 손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즉 적은 알코올을 먹고도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은 오히려 술을 안 먹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심한 경우 환각, 천장에 벌레가 기어다닌다든지 또 낯선 사람들이 주위에 들어와 있다, 방에 들어와 있다 이런 것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경련을 하게 되는데 심하면은 그 뇌출혈로 이어질 수도 있어서 생명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선망이 있는데 시간과 장소, 사람을 못 알아보는 등의 인지기능 장애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 중에서 이런 선망 증세가 상당히 심합니다. 치료는 무엇보다도 금주가 최우선이겠죠. 그 외에도 약물 치료가 있는데 아주 효과적이진 않습니다. 정신사회적 치료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정신사회 치료의 중요한 목표는 자신의 음주가 문제가 있다는 것에서 분명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병에 대한 인식을 갖도록 해서 술을 마시는 상황, 음주 동기, 또는 술 마신 후에 예견되는 결과에 초점을 맞춰서 적극적인 지지적 정신치료가 필요합니다. 가족치료, 동질 집단치료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20, 30대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알코올의 덫에 걸리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0, 30대 젊은 분들은 본인의 음주 자체가 큰 문제인지를 잘 모르고 심하게 음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젊었을 때부터 굉장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간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안전한 음주란 없습니다. 간질환이 없는 사람에게는 남자인 경우 2잔, 여자인 경우 1잔 정도만 허용될 뿐이죠. 근데 사실 현실성이 그렇게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가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자면 젊었을 때부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일단 알코올의 덫에 빠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 알코올이 시키는 대로 하게 됩니다. 본인의 의지가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의사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40대 초반에
젊은 엄마였습니다. 알코올에 덫에 빠져서 음주를 지속하지 않고는 생활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 엄마한테 9살 딸이 면회를 왔는데 제가 그 광경을 목격하면서 알코올의 덫이 얼마나 위험한지, 얼마나 가혹한지를 제가 몸소 느끼게 됐습니다. 저한테 온 환자분들은 대부분 40대 이상이고 이분들은 사실 20대부터 음주 습관이 좋지 않았던 분들입니다. 40대 환자들 보면서 제가 20대 이분들을 만났으면은 그 알코올의 위험성을 더 경고했을 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20대부터 폭음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은 극소수만이 병원에 찾아옵니다. 제가 은퇴한 후에 제 제자들이 대학병원에 근무하게 되면 이분들이 20년이 지나서 결국 병원의 문을 두드리게 될 것입니다. 알코올엔 장사가 없습니다. 제가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자면 본인이 일주 이상 술을 끊을 능력이 없을 때 또는 친구들과 또는 가족들과 있을 때 소주 한 잔만 놓고 이야기를 지속해서 저녁이 끝날 때까지, 식사가 끝날 때까지 한 잔만 가지고 유지할 수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또한 친구들과 어울리거나 가족들과의 모임이 아니라 혼자 술을 마시게 될 때, 이런 경우 알코올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분들은 알코올 사용장애로 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절대로 알코올이 쳐놓은 덫에 빠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